교정치료 시기에 대해서들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 이제 어머님들 사이에서는 뭐 초등학교 고학년 때 가야 된다, 아니면 뭐 저학년 때 가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많으시더라고요. 하지만 이게 정답이 있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 하면 부정교합의 증상들마다 치료해야 될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언제 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정해진 게 없어요. 예를 들면은 뭐 주걱턱 교정치료 같은 경우 이제 골격적인 부분을 만져야 되는 경우는 조금 일찍 시작하는 게 좋아요. 초등학교 저학년 때. 그리고 이제 단순히 배열적인 문제 뭐 아니면 뭐 돌출입의 경우는 초등학교 고학년 이후에 해도 괜찮아요. 그렇기 때문에 명확한 시기를 정하기보다는 혹시 모르기 때문에 초등학교 입학 시기쯤에 병원에 와서 검진을 한번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초등학교 입학할 시기쯤 되면 이제 유치가 빠지고 영구치가 올라오는 시기거든요. 그러면서 또 골격적인 문제가 있다면 흔히 말하는 주걱턱이겠죠. 주걱턱적인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고, 간혹 이제 유치가 빠지고 영구치가 올라와야 되는데 그 사이에 이제 매복치가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치과에 오셔서 엑스레이를 촬영해 보시고 상담을 한번 받아보시고 교정 치료 시기를 정하는 걸 추천드려요. 아이들한테 쓰기에도 좋은 이유가 이제 보통 이렇게 철기를 깔게 되면 보이기도 하지만 이런 장치 부분이 많이 불편해요. 그래서 아이들 같은 경우는 잇몸 살이 좀 연하기 때문에 상처가 쉽게 생기거나 쉽게 피 같은 게 날 수도 있고, 그리고 이게 이제 튀어나와 있고 또 관리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이런 데 사이사이에 음식물 같은 게 끼거나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충치가 잘 생기기가 쉬워요. 하지만 이제 아이들을 위해서 나오는 인비절라인을 인비절라인 퍼스트라고 하는데, 이런 장치는 유치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맹출한 영구치 위주로 배열을 잡는 장치예요. 이제 차이가 있다면 조금 더 편안하게 적응할 수가 있고 관리하기도 좀 쉬워요. 장치를 빼고 치아 표면을 관리해주면 되기 때문에 양치하기가 훨씬 쉬워서 충치도 훨씬 덜 생길 거예요. 그래서 1차 교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존의 철사를 쓰는 방식보다는 이런 인비절라인 퍼스트를 쓰는 게 아이들한테도 조금 더 유리한 면이 많은 것 같아요.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일단은 제일 흔한 경우가 이제 보통 영구치가 유치 밑에 있는 영구치가 올라오면서 이제 유치가 빠져야지 그 자리를 영구치가 올라오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유치가 이제 먼저 빠지게 되게 되면 그 공간이 없어져요. 그 공간이 없어지게 되면 치아가 이제 그 공간으로 맹출하지 못하기 때문에 덧니처럼 날 가능성이 높아요. 유치가 일찍 빠져서 그 공간이 없어진 경우에 공간을 만들어주는 용으로도 쓰고요. 그리고 과계교합 같은 경우는 이제 인비절라인 장치 안쪽에 바이트램프라는 것들을 올려서 골격적인 부분들까지 잡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배열만을 위한 경우는 영구치가 다 맹출한 경우에 배열을 잡기도 하지만 그 기간까지 굉장히 오래 남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사진 같은 것을 찍을 때 아이들이 이쁘게 나오지가 않기도 해요. 아이들의 사회생활도 중요하기 때문에 조금 일찍 시작하시는 경우에는 간단하게 이런 인비절라인 퍼스트라는 장치를 통해서 배열만 잡아줘도 금방 배열이 잡힐 뿐더러 아이들도 조금 더 자신감 있게 생활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장점은 이제 영구치가 맹출하기 전에 미리 전체적인 악공 틀을 잡아줌으로써 영구치가 맹출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줄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2차 교정을 하지 않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2차 교정을 하게 되더라도 그 기간이 좀 단축되는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인비절라인 퍼스트를 치료하게 되는 경우는 혼합치열기라고 해서 영구치가 일부 맹출하고 유치가 남아있는 상태인 경우가 많아요. 인비절라인 퍼스트를 이용을 해서 치료를 해놨다라고 하더라도 이제 영구치가 올라오면서 다시 배열이 틀어지거나 아니면 새로 올라온 영구치가 이쁘게 배열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2차 경우가 필요하겠죠. 인비절라인 퍼스트로 배열을 잡아 놓더라도 다른 이제 외모적인 불만이 생길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뭐 돌출입이라든지 그런 경우들이 있다면 당연히 치료 계획을 변경을 해서 다시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선행학습이라고 생각하시면 좀 편할 것 같아요. 우리가 선행학습을 한다고 하더라도 본격적인 학습 과정을 뛰어넘진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선행학습이 되어 있다면 본 교육 과정에 들어가서 한결 그 시간이나 노력이 단축될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인비절라인 퍼스트 치료가 필요하다면 치료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인비절라인 한다고 잇몸이 더 상하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제 인비절라인이라는 장치는 잇몸이 상하는 거는 기존의 장치보다는 좀 덜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존의 장치는 오히려 이렇게 좀 튀어나와 있는 이물감이 더 많고, 하지만 인비절라인 장치 같은 경우는 치아를 감싸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뭐 잇몸에도 상처가 나거나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덜 하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효과가 떨어진다는 얘기도 있는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성인들보다는 뼈가 더 말랑말랑하고 아직 성장기에 있기 때문에 치아가 더 잘 움직이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제 기존의 장치를 사용하던 인비절라인 장치를 사용하던 효과가 덜하다는 것은 잘못된 편견인 것 같아요. 하지만 효과가 덜할 수 있는 부분이 한 부분이 있다면 이제 협조도가 필요한 장치예요. 이 장치를 입안에 끼고 있을 때만 교정 효과가 있기 때문에 장치를 열심히 껴주지 않는다면 당연히 효과가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인비절라인 치료를 하게 된다면 이 장치를 밥 먹을 때 빼고 또 양치할 때 빼고 열심히 껴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교정 치료를 마친 후에는 이제 유지 장치를 착용을 하게 되는데, 유지 장치에 대한 부분은 기존의 교정 장치를 쓰던 아니면 인비절라인 치료를 하던 동일해요. 모든 우리 몸에 있는 치아는 원래대로 돌아가려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유지 장치를 껴야 되는 것은 필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TTBA라는 장치에 대해서 설명드리기 앞서서 이제 초등학교 저학년 시기에 이제 병원에 오시는 대부분의 이유가 아이들이 앞니가 반대로 물리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흔히 말해서 이제 주걱턱인 경우인데, 아이가 앞니가 반대로 물리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 교정 치료를 조금 일찍 시작해 주시는 게 좋아요. 예전부터 이제 가장 많이 쓰던 장치는 페이스 마스크라는 장치예요. 얼굴을 지지대로 해서 고무줄을 걸고 위턱을 좀 끄집어내주고 아래턱을 좀 넣어주는 장치예요. 하지만 이제 이런 장치들이 얼굴 바깥쪽으로 드러나고 이제 고무줄을 걸고 하다 보면 일상적인 생활도 좀 불편할 뿐더러 아이들의 자존감에 있어서도 조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수련 받을 때 저희 교수님이 개발하신 TTBA라는 장치를 주로 쓰는데, 이제 TTBA라는 장치는 입안으로 끼는 장치예요. 여기 이제 위턱이고 여기가 아래턱인데, 이제 각각의 악궁에 맞는 장치를 착용을 한 후에 여기가 위턱, 아래턱, 입을 물고 고무줄을 연결을 해서 위의 턱은 끄집어내고 아래턱은 약간 넣어주는 장치예요. 이런 장치를 꼈을 때 아무래도 바깥쪽으로 많이 드러나는 페이스 마스크라는 장치보다는 아이들이 끼기에 조금 더 부담이 적은 장치이기 때문에 아이들도 잘 따라오는 편이라서 저는 이런 장치를 추천하고, 실제로 치료 효과도 굉장히 좋은 편이기 때문에 이런 장치를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이제 반대교합의 경우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뉠 수가 있어요. 이제 제일 큰 게 이제 유전적인 거. 그래서 이제 유전적인 경우가 예후가 제일 안 좋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치료를 해놓더라도 사춘기 때쯤 키가 자라면서 다시 아래턱이 자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반대교합을 경우로 내원해 주셨을 때 제일 제가 처음에 보는 게 같이 오신 보호자분의 얼굴 형태랑 아니면 다른 가족력이 있는지 먼저 여쭤봐요. 그래서 이제 유전적이 있는 경우가 예후가 제일 불량할 수 있기 때문에 꼭 오셔서 상담을 받아보셔야 되고, 이제 두 번째 경우는 골격적인 부분은 괜찮은데 치아의 맹출 방향이 반대로 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원래는 앞니가 이렇게 맹출을 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안쪽으로 나게 맹출되는 경우는 골격적인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방법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골격을 잡는 게 아니라 치아의 배열을 잡아서 해결해 주기도 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가성 반대교합이라고 해서 이제 영구치가 맹출하기 전에 유치가 흔들리면서 미리 빠져버리거나 유치의 위치가 바뀌면서 습관적으로 아래턱을 내서 물게 되는 경우가 해당해요. 그런 경우는 그런 간섭만 제거해줘도, 그리고 치료를 해놓게 되면 예후가 굉장히 좋은 편이에요. 아무래도 이제 1차 교정 장치들이 대부분 그렇겠지만 아이들의 협조가 필요해요. 아이들이 장치를 잘 껴주고 적응을 잘 해줘야지 치료 효과가 있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장치를 끼지 않는다면 장치를 아무리 잘 만들어 드리고 병원을 자주 오더라도
치료가 제대로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TTBA 장치보다도 주걱턱 치료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길게 보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 환자분들 오시면은 제가 많이 설명드리는 게 주걱턱 치료를 마라톤에 비유하곤 하거든요. 왜냐하면 아래턱의 성장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치료가 끝났더라도 정기적으로 체크를 해야 돼요. 커가면서 이 키가 성장을 할 때 주로 이제 사춘기 이후에 아래턱이 더 급격히 자라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장하는 동안 정기적으로 팔로우업 체크를 통해서 아래턱이 더 자라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확인하고 추가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면 다시 들어가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체크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학기도 시작했고 대부분의 경우 이제 학교도 다니고 정신없이 이제 생활에 적응하고 계실 텐데 교정치료 시기에 대해서 늘 다들 오시면 많이들 여쭤보시더라고요. 언제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언제 와야 돼요? 언제 해야 돼요? 뭐 정답이 있으면 좋겠지만 뭐 아이들마다 상태가 다르고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병원에 오셔서 어떤 상태인지 정확하게 검진을 받아보신 후에 결정하시는 게 가장 좋고요. 분명한 점이 있다면 필요하다면 일찍 치료를 시작할 수도 있고 아니면 기다리더라도 병원에 와서 어떤 상태인지 한번 보시고 나서 좀 기다려 보시는 걸 추천드리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한번 내원해 주셔서 상담해 보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